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은 은퇴해서 특별한 일 없이 집에 있고 저는 가끔씩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 준 아파트 한 채.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라서 비싸진 않지만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남편하고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친정언니가 그러는데 집이 두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빨리 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팔아야 할까요? 혹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8년 정도 된 30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중고차 값은 한 500만 원이나 되려나? 이것도 기초연금에 문제가 될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알베르트 쌤,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일반 재산의 처분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부부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선택일까요?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 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 2억 원에 임대하고 있을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에서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 금액은 아니고 시가 표준액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면 1억 5천만 원이 남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6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50만 원.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집을 팔아서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서 2억 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3억 원이 남고 이 3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하면 금융재산 3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하면 2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1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93만 3,333원입니다.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이 2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21만 원을 더해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14만 3,333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을 때 소득 인정액은 50만 원이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파트 한 채를 팔았을 때 소득 인정액은 114만 3,333원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소득 인정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따라서 집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집이 두 채 있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한다는 오늘 의뢰인 언니의 조언은 거짓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두 번째는 재산의 증여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 3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증여재산 3억 원에서 부부가구의 자연소비분 월 244만 원을 차감해서 모두 없어지려면 123개월, 즉 10년 3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기초연금도 탈락하고 집도 잃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세 번째는 자동차의 소유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고급 승용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바로 탈락입니다. 또한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고급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1%라도 부모의 지분이 있다면 자동차 가액 100%가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이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네 번째는 보험 가입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가입하신 보험은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부모님께서 보험을 들어주고 계시다면, 즉 계약자는 부모님이고 수급자는 자녀일 경우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불필요한 보험은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으실 분이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100만 원까지 늘렸다면 일단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월 1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 100만 원이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가장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여섯 번째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은 100%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을 통한 금전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자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언니 말 듣고 집을 팔았으면 기초연금 탈락할 뻔했네요.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100명 중 70명의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